자, 수업 이어갑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뭐 배웠어?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중화 반응의 정의를 배웠고 또 뭐 배웠지? 중화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중화 반응의 정의를 배웠어. 그래서 염 배웠어. 중화 반응이 뭐라고 배웠어?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수소와 수산화 이온 수비가 1대1이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야. 이온 수비가 1대1이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염도 배웠어. 우리는 어떤 걸 염이라 그래?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되는 걸 우리는 염이라고 해. 그리고 이온수 변화를 배웠어. 이건 암기돼야 돼. 이온수 변화는. 무슨 이온수 변화를 암기해야 되지? 됐니? 전체 이온수 있지. 총 이온수는 누가 결정해? 총 이온수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양 많은 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때 문제를 다 못 풀어줘서 그 문제 풀어 갈 거고요. 그래서 총 이온수는 양 많은 게 결정하더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각각의 이온수 변화. 각각의 이온수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수소와 수산화 이온이 없는 거 이온수 변화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전에 하나 더 했어. 뭐 있지? 그렇지. 물 분자수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물 분자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양 적은 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수라는 걸 자료를 주면 양 적은 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 놓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써먹는 법부터 쓰겠습니다.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고1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좀 어렵습니다. 234페이지 14번부터 갑니다. 좀 어렵습니다. 200...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높은데 이걸 어디가? 어씨, 많이 가야지. 230.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걸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봐봐. 표는 0.1몰의 염산과 A몰의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가와 나를 자릅니다. 혼합한 용액이래요. A몰 수산화 나트륨 50ml를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0.1몰의 염산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야. 됐어요? 다시 보자. 지금 자료는 이런 걸 주고 질문은 이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몰수를 모르는 A몰 수산화 나트륨 50ml를 완전히 중화하려면 여기서 있는 산 얼마 필요해? 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해. 그걸 이제 지금 할 거야. 자, 첫 번째 봐. 모든 이온의 몰 농도의 합. 자, 뭐 줬어? 몰 농도라는 자료가 나오는 거야. 몰 농도라는 자료가 나온 거야. 몰 농도. 두 번째 봐. 뭐가 나왔어? 20하고 40의 뭐야?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가 나왔지. 됐습니까? 그러면 몰 농도 나오고 부피라는 자료가 나오면 나한테 뭘 준 걸까라는 거야. 그 얘기를 먼저 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자료를 먼저 봐야 돼. 볼 줄 알아야 돼. 자, 봐봐. 아, 얘네들은 용액 가. 모든 이온의 몰 농도의 합이 1이야. 근데 얘네들도 몰 농도의 합이 1이야. 그러면 둘 다 모든 이온의 몰 농도의 합이 상대값으로 같다는 소리겠지. 그럼 여기서 뭘 아냐라는 거야. 자, 간다. 뭐 알아? 나는 총이온수라는 걸 알아. 간다. 몰 농도 어떻게 구해? 몰 농도는 부피분의 뭐죠? 몰수. 됐니? 얘는 지금 뭐야? 모든 이온의 몰 농도니까 모든 이온의 몰수. 이 몰수가 뭐가 돼야 돼? 모든 이온의 몰수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지. 나 봐. 문제 푸는 방법이야. 전 시간에 배운 거 이제 써먹는 거고. 자, 간다.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지. 근데 자료가 모든 이온의 모든 이온의 몰수. 이렇게 준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1이라는 뜻이잖아, 지금 이게. 그럼 여기다 넘기면 뭐야? 부피를 곱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부피와 몰 농도를 곱하면 뭐가 나와? 총이온수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이렇게. 됐습니까? 부피. 됐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아, 이건 뭐 얼마여야 돼? M 곱하기 얼마면 돼? M 곱하기 60은 몰수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몰수수는 몰수가 되겠지. 됐어요? 근데 이게 상대값인데 어때? 같대. 그럼 결국에 몰수는 뭐에 비례해? 총이온수에 비례, 부피에 비례하지. 근데 얘가 60ml고 얘도 60ml야. 아, 그러면 이건 실제값이 아니라 상대값인데 어차피 몰수가 같구나. 왜?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한 게 같지. 그러니까 뭐가 같구나? 몰수가 같대. 무슨 몰수가 같은 거야? 모든 이온의 총몰수가 같은 거지. 됐니? 모든 이온의 총몰수는 뭐야? 총이온수. 총이온수가 같은 거잖아. 됐니? 그럼 얘하고 뭐가 같은 거야? 총이온수가 같은 거야.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만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걸 못 보면 풀 수가 없는 거라고.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와? 몰수가 나오는 거야. 됐어? 만약 이거 다음 문제에서 나올 거냐? 그렇게 하자.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 이 자료에서 너희들의 총 이온수가 같다라는 걸 알린 거야. 됐죠? 이게 1번 자료를 보는 눈이야. 두 번째, 총 이온수는 누가 결정해? 양 많은 게 결정해. 그걸 저번 주에 배운 지식이잖아. 이건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인 거고,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내 지식은 뭐야? 총 이온수는 누가 결정해? 양 많은 게 결정하는 거야. 총 이온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양 많은 거. 그럼 봐. 하나는 0.1몰이라고 자료를 줬어. 근데 하나는 자료를 안 줬어. 얘는 A몰이라고 자료를 안 줬다고 이렇게.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A몰, 염산은 0.1몰. 됐니? 그러면 자 간다. 나는 몰농도 곱하기 다시 염산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염산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럼 나는 뭘 알 수 있어? 그렇지. 염산의 총이온수, 염산의 총이온수는 알 수 있겠지. 됐니? 얘는 0.1몰, 얘는 40ml. 밀리리터 고치지 않을게요. 그냥 40ml는 밀리리터로 그냥 갈게.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그러면 0.1 곱하기 40은 4네. 그럼 여기에 총이온수는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어? 4개. 그럼 여긴 총이온수가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어? 3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쉬워졌지? 그런데 총이온수가 아까 뭐라 했어? 얘네 둘이 같다 그랬어. 알겠니? 그러면 총이온수는 누가 결정권을 가져갔다고? 양 많은 게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랬었지? 그러면 3개보단 얘가 4개가 더 양이 많은 거지? 그럼 여기는 3개가 아니라 양 많은 거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여긴 4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긴 4개가 있어야 됐니? 여기서 양 많은 게 4개, 여기서 양 많은 게 4개. 봐. 얘는 30ml에 4개 있으면 얘는 20ml에 몇 개 있겠어? 그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돼야 돼? 나보다 작게 있어야 되겠지. 4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는 4보다 작아 있어야 되는 거야. 또는 4 곱하기 2분의 3개 있으면 되겠지. 어쨌든 몰라도 돼. 양 많은 게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 농도도 구할 수 있겠지. 됐니? 제가 0.1몰이면 얘는 몇 몰이겠어? 농도도 구할 수 있고. 뭘 물어봐도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가장 너희들이 내신에서 낼 수 있는 고난도 문제란 말이야. 근데 전 시간에 배운 거, 전체 총이온수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양 많은 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그걸 모르거나 얘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시작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내신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고난도 문제야. 물론 해답지에도 풀이법이 있는데 그 해답지 풀이법은 너무 어렵고. 알겠니? 다시 갑니다. 다시 봐.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 그러니까 몰농도의 합이라는 것은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니까 몰농도는 뭐라고? 부피분의 이온수인데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니까 이게 모든 이온수가 되는 거야. 모든 이온수를 말한다고? 총이온수라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됐니? 그러니까 나한테 준 자료는 이 자료를 준 거란 말이야. 지금 1대1로. 근데 여기에 나한테 무슨 자료가 있다고? 용액마다 부피 자료가 있지. 그러면 가의 몰농도가 상대값 1이라면 가의 용액의 부피가 얼마야?
60이라는 거야.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몰 농도가 1인데 얘네들은 부피가 얼마야? 60이라는 거야. 그럼 몰 농도 갖고 부피 같으니까 얘네들의 총 이온수는 얼마야?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아, 니네 용액 가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의 양과 나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의 양이 어떻다고? 같다라고. 그게 1번 지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됐어요? 이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아, 용액 가 속에 들어있는 총이온수와 용액 나 속에 들어있는 총이온수는 무조건 어떻다고? 같아. 근데 총이온수의 양은 중화 반응했을 때 총이온수야. 얜 산이고 얜 염기니까 중화 반응한 이후의 총이온수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양 많은 게 그 총이온수의 결정을 한단 말이야. 지들이 아무리 변화해도. 됐죠? 그런데 얘는 미지수인데 얘는 지수가 있단 말이야. 얼마로? 0.1몰. 그럼 다시 똑같은 거잖아. 0.1몰 곱하기 부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뭘 할 수 있어 내가? 이온수를 알 수 있겠지? 됐니? 그럼 얼마야? 0.1 곱하기 40. 4 있다고 치죠. 0.1 곱하기 30. 그럼 얘는 3이 있는 거겠지.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용액 1과 요와 있는 용액이 가와 나의 뭐가 같아야 돼? 총이온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양 많은 양이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양 많은 양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3이고 얘가 4야. 그럼 여기에 얘가 얼마 있어야 돼? 4가 있고 얘는 얘가 3보단 작아야 되겠지. 4보단 작아야 되겠지. 얼마 있든가 말든가 4보다 작아. 그럼 얘는 4보다 작은 값수. 뭐야? 4 곱하기 정확하게 할까? 4 곱하기 얼마야? 3분의 2만큼. 2분의 3만큼. 3분의 2겠죠? 3분의 2만큼. 이렇게. 그럼 양 많은 게 누가 돼야 돼? 4개. 얘 양 많은 게 누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30ml에 4개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는 이러고 답을 내게끔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꼬았지. 여기서 하나 더 내는 거야 이제. 뭘 하는 거야? A몰을 묻는 게 아니라 A몰 50ml를 모두 중화하려면 염산 얼마 있어야 돼? 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수산화나트륨 50ml가 있으면 됐어요? 이 염산 몇 ml가 있으면 되겠어? 하면 되지. 왜? 염산 50ml야? 50ml에 있는 수산화 이온 수가 몇 개야?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 있었어? 30ml에 4개 있었겠지. 그러면 이것도 식을 쓰면 이렇게 30ml에 4개 있으니까 50ml에는 몇 개 있겠니? 라고 X 취급하면 되겠지 뭐. 넘기고 넘기니까 얼마가 돼야 돼? X는 얼마야? 30분의 얼마가 돼야 돼? 200개가 있는 거지. 이게 수산화 이온수야. 지금 50ml 들어서 있는 왜 정수가 안 나와? 됐니? 안 나와 정수가. 이 50ml에 들어있는 수산화 뭐가 돼야 돼? 이온수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수산화 이온수 여기다 쓸게. 30분의 200이었다. 수산화 이온수 방금 내가 구했단 말이야. 50ml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수야. 30분의 얼마가 돼야 돼? 200개의 수산화 이온수를 방금 구한 거야. 내가 지금 방금. 그럼 얘를 모두 중화하려면 0.1몰의 염산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염산 0.1몰 몇 개 있어야 돼? 간단하잖아. 30분의 200개 있으면 되겠지. 알겠니? 왜? 수소 이온수와 수산화 이온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1대1로 반응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30분의 200개의 수산화 이온이 있으려면 모두 중화하려면 수소 이온수도 30분의 200개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답은 30분의 200개가 되는 거지. 근데 질문은 리터 부피로 물어봤지. 그러면 여기서 이 개수가 몇 개 필요하다고? 30분의 얼마? 200개가 나오려면 얼마의 부피가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지. 됐니? 그럼 얼마야? 40개당 4개 나오는 거지. 그럼 10개당 하나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이거에 몇 배 있으면 되겠어? 용액의 부피는? 10배가 있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10배 있어야 되는지 알겠어? 수소 이온수가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40개당 4개 나와야 되니까 요만큼 필요하려면 이 부피에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 10을 곱하면 되겠지. 이해됐어? 지금 왜 10 곱했는지 알겠어? 됐니? 이온수는 요만큼 필요해. 여기다 쓰면 그러니까 당연히 수소 이온수도 얼마 필요해? 30분의 200개가 필요하겠지.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근데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ml당 하나씩 나와야 되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거에 10배 부피가 있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10배 부피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답이 정수가 안 나와 있네요. 3분의 200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 어떻게 푼지 알겠어? 여기 정말 중요한 거야. 이 문제를 풀 줄 안다라는 건, 볼 줄 안다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내신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의 문제 풀이법이야. 오늘 계속 가야 돼. 요건 조금 있다. 됐다. 이 문제야. 잘 봐. 이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봐. 예. 우리가 전 시간에 문제를 다 못 풀고 이제 전 시간에 설명에 집중했는데,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봐. 잘 봐. 하나 더 할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오늘 수업. 봐봐. 표는 X몰 염산, Y몰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인데, 봐. 이렇게 됐지. 이 문제는 겁나 쉬운 거야. 어마무시하게 쉬운 거야. 보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한테는 10초거리도 안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지식 봐. 전체 음이온수.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전 시간에 이걸 수업을 못한 거지. 전체 총이온수는 누가 결정해? 양 많은 거. 근데 이번에는 총이온수가 아니라 전체 이온이 아니라 뭐야? 전체 음이온수. 또 시험에 나와 전체 양이온수는 누가 결정해? 그건 못했어, 우리가 수업을. 다 봐. 아주 중요한 거야. 잘 봐야 돼. 염산 아주 쉬워. 전 시간에 대부분 기본적인 건 해놨으니까. 자, 100개. 자, 100개 있어. 염산 100개 있다. 그러면 수소 몇 개 있을까? 100개. 염화이온 몇 개 있다고 칠까? 100개. 됐어요? 그러면 음이온수 총 몇 개 있어? 100개. 음이온수 지금 총 100개 있다. 자, 25개의 수산화 나트륨 집어넣게. 25개. 천천히. 25개. Na, OH를 집어넣어 볼게. 25개 뭐 나와? Na. 됐어요? 그 다음 뭐 나와? 그렇지. 25개 뭐 나와? OH 마이너스. 됐니? 자, 봐. 중화 반응에 총이온수 아까 몇 개 있었어? 200개. 됐니? 그 다음에 음이온수 몇 개 있었어? 아까 100개. 출발할 때. 자, 25ml의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어. 자, 물 분자 몇 개 나와? 그 25개. 물 분자 25개. 그럼 요거 반응해서 물 분자가 될 거야. 그럼 요거 남고 요거 몇 개 남아야 돼? 75개. 물 분자 25개. 물 분자 25개. 자, 뭐 얘기하고 싶어? 음이온수, 총 음이온수 몇 개야? 100개. 100개. 어? 지금 나 뭐 했어?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으면서.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지.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으면서 음이온의 총수. 음이온의 총수. 처음에 100개. 근데 얘를 25ml 넣었는데 그대로 100개. 50ml 넣었어. 50개 들어왔다 치자. 그냥 할게. 100개. 그럼 얘하고 얘가 반응해서 뭐야? 얘 50개 남지? 얘 50개 됐을 거야. 됐어? 총이온수. 음이온의 총이온수. 100개. 됐어요? 쭉 똑같네. 똑같은 거야. 됐어요? 얘가 몇 개 들어올 때까지 똑같아? 100개. 얘 100개. 없어졌어. 됐니? 100개. 그럼 얘 100개 되겠네? 됐어요? 그럼 얘가 무슨 점이야? 중하점이네? 중하점이야. 그럼 중하점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중하점까지는 음이온의 총이온수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얘가 101개 되면 얘 하나 나오겠지? 수소이온수가 100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겠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하나 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의 총수도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양 많은 게 갖고 있는 거야. 음이온의 총수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양 많은 게 가지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양이온은 어떨까? 양이온의 총수도 해보면 양이온의 총수도 해보면 똑같아. 얘 처음에 100개 있었겠지? 됐니? 이제 하나만 해볼까? 얘 하나 넣게. 그럼 얘 하나 들어왔겠지? 요거 하나 없어지겠지? 그럼 얼마야? 99개 되겠지?
양이온의 총수도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이온의 총수나 양이온의 총수나 그럼 결정권은 결국엔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양, 많은 게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문제가 10초 안에 끝나버려. 됐습니까? 다시 해볼게. 갔다 올게. 봐. 자, 봐.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쉽고 계산하지 않아. 됐니? 뭐 이상한 방정식 같은 거 세우지도 않아. 우리는. 자, 갑니다. 다시 봐. X몰, Y몰, 부피를 달리해서 X분의 Y 뭐 이런 거 찾으래. 뭐 찾을 가치도 없는 거야. 자, 봐. 얼마나 쉬운지 보자. 자료가 뭐 있어? 됐니? 잘 봐. 음이온의 총수. 아, 양 많은 게 결정하는구나. 끝. 됐죠? 두 번째 봐. 이 문제가 왜 가치가 없는지 봐. 산성이래. 그럼 이 혼합용액에서 섞었는데 산성이래. 가치가 있어 없어? 누가 더 양이 많은 거야? 산과 염기랑 섞었는데 산성이야. 누가 더 양이 많은 거야? 다시 해봐. 됐니? 산과 염기가 섞었어. 그랬는데 어때? 산성이래. 누가 더 양이 많은 거야? 산성. 산성이 더 많은 거지? 아, 그럼 전체 음이온의 총수가 누구야? 용액이 산성이니까 산성의 양이 더 많은 거지? 그러면 이 음이온의 총수는 여기에 몇 개 들어있는 거야? 2개 들어있는 거야. 2개 들어있다고. 이 n개겠지만 n 띈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다시 해봐. 음이온의 총수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양 많은 게 결정을 가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염기성이래. 아, 산과 염기를 섞었는데 애가 중성이 아니라 염기성이래. 그럼 양 많은 건 누가 더 양이 많은 거야? 아, 나 1개 들어있구나. 뭐 수준이 이래. 그럼 뭐 아주 수준 낮은 문제가 된 거지. 80에 2개 들어있지. 40에 몇 개 들어있겠어? 1개 들어있겠지. 20에 1개 들어있었지. 그럼 얘는 몇 개 들어있는 거야? 그 얘는 절반 들어있어야 되겠지. 0.5가 들어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1개와 0.5개가 섞였네? 그럼 얘는 산성이겠어? 염기성이겠어? 산성이겠지. 산과 염기 중에 음이온수는 양 많은 게 결정한다 그랬지? 누가 양이 많은 거야? 1대 0.5. 뭐 물어보는데 댓글 안 하냐? 1과 0.5. 누가 더 양이 많은 거야? 1이 더 많은 거지? 얘는 1. 됐어? 이건 뭐 가치가 없는 문제지? 봐. 이게 고난도 문제야. 알겠니? 어마무시하게 고난도 문제인데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 가치 수준이 떨어지는, 엄청 수준 떨어지는 문제지. 알겠니? 물론 얘는 답을 내면 뭘 물어봤어? X의 몰농도를 물어봤어. 이거 뭐 몰농도 물어봐? 너무나 쉽지. 얘는 얼마야? 41대 1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21대 1이니까 얘는 40g, 40개. 부피가 같을 때 이온수가 몰농도야. 알겠니? 그러니까 부피를 같게 만들면 얼마 하면 되겠어? 이 40으로 만들면 되잖아. 이 40이면 얼마가 돼야? 2가 돼야 되겠지. 몰농도 B는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돼야 되겠지. 몰농도 B는 1대 2.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푸는 거란다. 됐어요?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몇 번이었어? 17번. 미안한데. 잘 봐. 15번도 하나 봐야 돼. 그냥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자, 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너무 쉬운 거야. 됐니? 어마무시하게 쉬운 문제야. 알겠니? 학교 내신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야. 됐니? 학교 내신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10초 안에 푸는 거야. 왜? 눈이 있으니까. 뭘 보는 눈이 있지? 이번에 얘를 보는 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가 뭐냐라는 거야.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얘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어. 알겠니? 자, 보자. 나트륨의 몰농도에 대한 염산의 몰농도. 자, 봐. 표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자, 이 용액은 얘네 둘을 혼합한 용액이래.
그런데 봐, 주어진 잘 봐. 혼합용액의 나트륨 이온의 몰 농도에 대한 혼합용액의 염화 이온의 몰 농도 비. 그지?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걸까? 라는 거야. 그럼 뭐야? 몰 농도니까 다시 봐봐. 몰 농도인데 몰 농도는 되니? 뭐분의 뭐야? 그렇지. 부피분의 뭐가 돼야 돼? 부피분의. 부피분의. 그렇지. 몰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이게 몰수가 나트륨 이온의 몰수고 염화 이온의 몰수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 몰 농도는 누구의 몰 농도야? 그렇지. 다용액의 혼합용액의 몰 농도라고. 그러면 혼합용액이니까 선생님 봐야 돼. 다라는 새끼는 가 20ml와 얘 뭐야? 산 20ml와 수산화듐 20ml를 섞은 거지. 그러면 전체 용액의 부피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40ml가 되겠지. 그럼 이 몰 농도는 40ml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이온수. 요 몰 농도는 40ml 들어있는 염화 이온의 이온수. 물론 내가 일단 정석적으로 하나 풀어줄게. 그러니까 결국에 정석적으로 풀면 얘 몰 농도는, 얘가 분모야. 몰 농도는 40ml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이온수. 이 값이 이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서 저 염화 이온의 몰 농도라는 건 40ml 속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의 몰 농도. 이 값인 거야. 정석적으로 풀면. 됐어요? 이거 계산하면 얘가 분모되는 거고 나트륨 Na 플러스 Cl 이렇게 될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근데 이 말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부피를 계산할 이유가 없잖아. 왜? 나트륨이나 염화이온이랑 같은 용액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다라는 같은 용액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염화이온. 그러면 얘는 같은 용액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염화이온. 같은 용액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염화이온의 몰 농도비야. 저거는 몰 농도비야? 이온수비야? 이온수비지. 어차피 얘네들은 같은 농도에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줬는데 나트륨의 몰 농도에 대한 염화이온의 몰 농도 B를 주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각각 서로 다른 용액이 아니라 같은 용액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염화이온의 B잖아. 근데 그러면 부피가 뭘 필요가 있어? 어차피 같은 용액이 들어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 저거 그냥 나트륨 이온수에 대한 나트륨 이온수에 대한 염화이온의 이온수 구나 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 거지. 알겠니? 이걸 모르면 또 계산이 산으로 가는 거야. 뭐 이상한 걸 막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해보니까 뭐가 돼야 돼? 몰 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이잖아. 그러니까 그 부피 어차피 어때?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거나 염화 이온이 어차피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럼 몰 농도 B가 뭐가 돼야 돼? 이온수 B가 되는 거지. 1. 같대. 그럼 여기 있는 뭐야? 나트륨 이온수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수가 같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수소 이온수와 수산화 이온수도 같았었겠지. 왜니? 뭐 안 해도 되지? 나트륨 이온하고 뭐야? 염화 이온수는 둘 다 구경꾼이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하는 수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는 건 처음부터 같이 들어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5의 배수로 대충 들어있는 것 같지? 잘 봐. 그 다음부터 센스야. 이걸 또 수학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센스지. 니네들이 들어있는 개체수가 같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 15, 20 얼마야? 25, 30 전부 다 5의 배수로 돼 있는 거 같지? 그럼 여기 뭐야? 5개 들어있다 치지 뭐. 그럼 이거 5개 들어있다 치지. 됐니? 5의 배수니까 5개라고 하면 되겠다. 4개 들어있다고 하는 게 낫겠지? 됐니? 여기 4개 들어있다 치지. 여기 4개 들어있어? 그럼 여기 4개 들어있겠지. 5의 배수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몇 개 들어있겠어? 같은 용액이니까 3개. 그럼 여기는 몇 개 들어있겠어? 2개. 얘는 5개, 얘는 6개. 산이 1, 2, 3, 4, 5개 들어있다고 하면 되겠지. 그럼 5의 배수로 들어있으니까 농도 똑같으니까 얘는 3이고 얘는 2고 얘는 5고 얘는 6으로 들어있지. 아, 그럼 모든 문제는 가치가 없어졌지 또. 알겠니?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만났어. 얘 중성이야. 됐니? 얘하고 얘하고 만났는데 산 5개, 염기 3개지. 그러니까 무슨 성이야? 산이 5개였지. 얘 무슨 성이야? 산성이야. 얘는 6개, 2개지. 어휴, 엄청난 산성이겠네요. 2개, 6개지. 염기야. 됐니? 5개, 2개, 염기야. 뭐 이렇게. 뭘 물어봐도 답 나는데 아주 쉬워버리는 거지. 이해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지식은 전에 썼던 걸 하는 거고. 됐죠? 그럼 뭘 물어봐도 되지. 자, 봐. 이렇게 묻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이걸 배운 거지. 이걸 막 방정식 세워서 막 이상한 짓 안 한단 말이지. 이걸 알아냈으니까. 자, 간다.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양 작은 게. 그럼 여기는 물 분자 몇 개? 아이고, 2개. 여기는 물 분자 몇 개? 가 마라 그랬으니까 2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같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pH. 액성은 중성이냐? 다야? 그렇지. 중성이다. 오케이. 이것도 맞는 말이네. 자, pH 물어봤어. pH. pH. 안 해도 됐지? 보자. 라 어디 있어? 라. 여기 있네. 산성. 나 어디 있어? 염기성. 그럼 pH는 누가 더 커야 돼? 산성은 pH가 7보다 더 작고 염기성은 7보다 크지? 그럼 무조건 누가 더 커야 되겠어? 뭐 나가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틀렸네. 이해됐습니까? 엄청 중요한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킬러 문항으로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때 이런 걸 낼 거란 말이야. 학교에서는. 됐니? 수능 킬러까지는 분명히 안 낼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내신 문제를 낼 거라고. 누군가는 겁나 어렵게 풀고 누군가는 어떻게 돼? 눈으로 풀고 해야 되는데. 됐니? 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몰 농도가 가장 큰 이온, 양 많은 새끼잖아. 몰 농도가 제일 큰 이온, 양 많은 새끼잖아. 됐어요? 요거는 생략. 똑같은 거야. 아까 이거 했던 거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다 됐다. 다 됐습니까? 됐어요. 오늘 수업 좀 진도가 아직 남은 게 있어서 문제를 더 못 풀어드립니다. 몇 개 더 풀어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아직 진도가 남은 게 좀 있어서. 자, 계속 갑니다. 아니다. 문제 하나만 더 풀고 가자. 그래. 다시 하나만 더 풀고 갈게요. 됐니? 어차피 저거 하고 이리 올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시간 되겠죠? 자, 보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풀이인데 수업을 안 한 거야.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형태가 뭐야? 이제 그렇지. 모형이야. 모형.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거야. 모형 문제야. 모형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와. 여기도 있고, 그렇지. 여기도 있고, 이렇게 모형 문제. 모형으로 나오는 문제들 엄청나게 나와. 모형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 모형으로 나오기. 됐어요? 없네. 알겠니? 그래서 중화반응 문제는 이런 표, 자료 보고 푸는 문제가 하나 유형, 두 번째가 이런 모형으로 푸는 문제가 두 번째 유형.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얘도 잘 봐. 모형으로 푸는 문제도 선생님이 여기 있네. 풀이법을 가르쳐 줄 거야. 지금부터 풀이법을 가르쳐 줄 거야. 모형으로 나오는 문제도 풀이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모형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문제 난이도가 10에서 1로 떨어지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모형으로 나오면 무조건 쉽다? 안다. 됐니? 모형으로 나오는 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쉽다. 두 번째, 자, 모형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는 뭘로 푼다? 구경꾼으로 푼다. 모형으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구경꾼 찾기야. 왜냐하면 중화 반응을 하면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나 어떻게든 반응해서 지들이 뭘로 되겠어? 물 되지. 알겠니? 물 된단 말이야. 근데 구경꾼 이온은 그 어떤 문제가 돼도 어떻게 돼? 뭐 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 됐죠? 그러니까 모형으로 나오는 건 무조건 뭘로 푼다? 구경꾼 찾는다. 두 번째,
모형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든 어쨌든 간에 이건 뭐 내가 말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 계산했는데 이온수가 안 맞아? 안 맞아도 되는 거란 말이야. 왜? 1가짜리도 있고 2가짜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온수가 안 맞으면 가수가 다르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된다고. 왜? 모든 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니? 자, 간다. 중화반응을 모형으로 내는 문제. 어떻게 한다고? 구경꾼을 찾는다. 자, 이 문제도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가치가 없어. 자, 간다. HA, 산, BOH, 염기, 10ml씩 혼합해서 혼합용액을 만드는 모형입니다. 좋아요. 액성을 쓰시고 뭘 쓰든가. 자, 봐. 얘가 산. 얘가 산. 얘 몰라. 근데 얘하고 얘하고 반응했는데 그럼 산이면 수소 이온하고 A- 이온이 있을 거 아니야. 됐니? 그럼 A- 이온은 뭐야? 구경꾼이고 수소 이온은 알자 이온이 되겠지? 그럼 봐라. 별 4개, 동글뱅이 4개, 반응 후 모형. 별은 없어졌는데 동글뱅이 4개가 그대로 있지. 너 구경꾼. 너 구경꾼. 됐어요? 그러면 여기 너 A-, 너 H+. 이렇게 자동으로 푸는 거야. 그냥 풀리는 거야. 됐어요? 끝. 두 번째, 잘 봐야 돼. 두 번째, 모든 용액은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온이 4개가 있어. 그치? 그런데 남는 거 세봐. 됐니?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세모가 하나 있어. 근데 용액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그러면 양 많은 네모가 플러스 이온이 되겠어? 마이너스 이온이 되겠어? 마이너스? 야, 이씨.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그러면 하나, 9개? 아, 그럼 얘가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하나 되겠지? 얘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국가야? 아, 혼자 국가 해도 되지. 국가. 대한민국인데? 국가. 나의 조국 국가. 썰렁해? 들은 놈 치사하게. 나의 국가. 그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국가. 국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니? 모든 이온은 가수가 몇 가밖에 없어. 1가, 2가, 3가 있어 없어? 있어. 국가 있어 없어? 무슨 국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됐니?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설명 불가다. 아하. 마이너스가 4개 있다고? 그럼 양 많은 새끼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겠지. 그럼 얘는 플러스. 그럼 플러스가 몇 개 있어? 5개. 마이너스가 4개. 그럼 이거 표시 안 된 새끼 하나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겠네? 그러면 얘가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됐어요? 그럼 봐라. 중화 반응에서 이게 산의 마이너스야? 중화 반응은 지금 뭐라 됐어? 이 안에 뭐 있다 그랬지? B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있어야 얘가 염기지 지금. 됐니? 얘 염기잖아. 그럼 다 된 거 같지? 왜? 수소이온 4개랑 모두 반응했으니까 얘가 몇 개 있어야 되겠어? 하나 남았겠지? 그래, 네가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야. 그럼 네가 무슨 이온 되는 거야? 얘가 5개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B 플러스 이온이 되겠지. 그럼 넌 5개 B 플러스 이온이 있었고 5개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었겠죠. 네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B 프리어스. 이렇게. 너무 쉬운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모형이 나오는 그 순간 문제 시작부터 뭘로 풀어야 되는 거야? 구경꾼 찾기야. 문제 볼 필요가 없어. 뭐 찾기라고? 구경꾼 찾기야. 구경꾼 찾기. 나 뭐 찾는다고? 구경꾼 찾기. 하나 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오우, 얘 모형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아우, 이 문제는 더 쉬워. 자, 갑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모형 문제가 나와. 형태가 아까처럼 표 주고 양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형태가 모형 주는 문제 나오는 거야. 대랑아. 그지? 모형 주는 문제야. 됐어? 대랑아. 모형 주는 문제. 대랑아. 뭘로 풀어? 구경꾼으로 풀어. 자, 간다. A10, B도 10 혼합해서 달을 만들었어. A하고 B는 염산과 수산화탄 순서 없이 나타냈어. 아우, 봐.
누가 산, 누가 염기. 모른대. 근데 문제 수준이 떨어져. 음이온, 양이온이야. 뭐 찾기? 구경꾼 찾기. 자, 간다. 세모 3개, 동글뱅이 3개. 됐냐? 아저씨, 봐. 됐어? 국가, 봐. 세모 3개는 있는데 동글뱅이 3개가 2개로 됐지? 그럼 누가 구경꾼이야? 그렇지, 네가 구경꾼이야. 근데 양이온이 구경꾼이래. 어머나, 중화반응에서 양이온이 구경꾼이라면 산이 될 수 있어, 없어? 산은 수소이온 플러스 뭐 음이온 이렇게 돼야 되겠지. 산성에서는 얘가 구경꾼이 될 수가 없잖아. 알겠니? 그럼 쟤는 산이 될 수 없지. 왜? 양이온이 구경꾼 되려면 염기야. 됐니? OH 마이너스. 염기성에서는 염기가 수산화이온이 알자이온, 양이온이 구경꾼. 그러니까 저 새끼 지금 누가 구경꾼이야? 세모가 구경꾼인데 얘가 양이온이래. 얘 무슨 성? 염기성. 네, 염기성.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럼 쟤는 자동으로 산성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 됐어요? 별 2개, 네모 2개. 별 2개, 네모는 어디 간 거 없어. 그러면 네가 구경꾼인데 네가 음이온이래. 음이온이 구경꾼이어야 돼. 음이온이 구경꾼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산이겠지. 산의 음이온이 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네가 산. 끝. 됐어요? 그럼 나머지 다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반응해서 없어진 거 얘가 수소이온이네. 수소이온 하나, 수소이온 하나가 없어졌어. 그런데 여기서 봐. 아이고 어디 가서. 동글뱅이가 음이온이었죠? 얘가 수산화이온, 얘가 수산화이온, 얘가 수산화이온이 3개 있어서 2개 없어지고 하나 남았을 거 아니야. 다 됐네.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봐. 나머지는 다 됐는데 이렇게. 모든 몰농도의 합은 가나. 이건 볼 필요도 없어. 가나니까 뭐가 돼야 돼? 가다다. 일단 가나부터 먼저 할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됐니? 뭐 나오는 거야? 가나. 몰농도 누가 더 커? 볼 필요도 없어.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에서는 해봐야 돼. 왜냐면 몰농도를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왜 볼 필요가 없냐면 두 용액이 같았어. 10ml와 10ml로. 그러니까 몰농도를 물어봤는데 몰농도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뭐가 돼야 돼? 이온수가 돼야 되겠지. 산의 이온수든 염기의 이온수든. 근데 나는 부피가 같아 버렸단 말이야. 근데 저기서는 몇 개 나왔어? 3개씩 있었고 얘는 2개씩 있었지. 됐니? 그러니까 저기는 3분자 있고 여기는 2분자 있다는 소리겠지. 됐니? 그러니까 몰농도 누가 더 커야 돼? 가가 더 커야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다 말고 임마 가나 중에. 됐니? 근데 이 문제는 부피가 같으니까 이렇게 준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질문을 바꿔서 얘는 10ml고 얘는 20ml다. 그럼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지. 쟤는 10ml에 몇 개 있는 거고 3개 있는 거고. 발을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좀 더 문제가 어렵겠지. 얘는 20ml고 얘가 10ml야. 그럼 얘는 20ml에 몇 개 있고 3개 있는 거고 얘는 10ml에는 2개 있는 거지. 그럼 농도 누가 더 큰 거야? 그럼 얘가 더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몰농도 묻는 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됐죠? 근데 얘는 지금 가나를 묻는 게 아니라 가다를 묻는 거지. 뭐 가다를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모든 이온의 몰농도는. 이온수는 누가 결정해? 양 많은 게 결정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섞어버리면 얘가 더 양이 많지. 그러니까 총이온수는 누구의 양과 같아야 돼? 가의 양과 같아야 되는 거야. 총이온수는. 됐어요? 근데 얘는 섞었으니까 얘는 부피가 10ml인데 얘는 부피가 몇 ml겠어? 20ml겠지? 그러니까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누가 돼야 돼? 가가 더 농도가 높아야 되겠지. 총이온수는 같을 텐데 여기 부피가 더 커져서. 이해 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pH는 뭐 물어볼 가치가 없어서 설명 끝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 자, 봐. 또 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런 문제 주는데 이것도 가치가 별로 없어. 봐. 이번에는
잘 봐야 돼. 이번엔 봐. 모든 이온에 존재하는 이온이야. 이온 수를 주는 거야. 이온의 종류, 이온의 종류. 이거 모든 이온의 종류를 주는 거야. 이온의 종류를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만 암기하면 돼. 알겠니? 중성에서는 무조건 이온의 종류가 뭐만 존재할 수 있어? 2개만 존재할 수 있지. 중성이라는 건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없는 게 중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용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를 줄 때 무조건 찾는 건 이온의 종류가 2종류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뭐야? 중성이야. 그럼 얘가 중성인 순간 나머지 문제 가치가 없어지지.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수와 여기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수가 어떻게 다 그래야 돼? 같다 그러면 돼. 그럼 여기 2개 있다 그러면 얘도 몇 개 있다 그러면 돼? 아니 2개 있다 그러면 되지. 그럼 내 마음대로 넣으면 되지. 그럼 얘는 2개 있네? 그럼 여기 몇 개 있겠어? 어이구 이거에 뭐야? 4분의 1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 0.5개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자동으로 무슨 성이 돼야 돼? 산성이 돼야 되겠지. 그럼 구경꾼 이온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자동으로 있어야 되고 산성이니까 수소 이온이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됐니? 그럼 얘는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지. 근데 얘는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지. 그럼 얘는 염기성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있어야 되겠고 뭐 있어야 돼? 염기성이니까 OH 마이너스는 자동으로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문제인 거야. 내가 이거 설명을 한번 안 해줘서 하고 가는 게 낫겠죠. 이온의 종류만 줄 때, 이온의 종류만 줄 때, 이온의 종류만 줄 때, 자 봐, 산성이야. 수소이온하고 무슨 이온 있어야 돼? 구경꾼. 염기성이야. 수산화이온하고 뭐 있어야 돼? 구경꾼. 이온 수를 물어보면 모르겠지. 하지만 그 전체 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만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중화반응이라고 해서 나중에 너희들 기말고사 볼 때 쫄 필요 없어. 이것도 다 푸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풀려. 물론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또 많이 어렵게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어디요? 야, 됐어. 자, 책 페이지는 몇 페이지야? 페이지 앞에 한참 앞으로 간 거야. 됐어요. 책 페이지는 꽤 앞으로 왔어. 225페이지로 한 거야. 225페이지로. 책 페이지는. 이건 써먹을 일은 없는데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아까처럼 뭐처럼 했어, 우리? 그냥 요령으로 풀었지. 양 많은 건 누구야, 양 적은 건 누구야, 물 분자는 누구야, 뭐 이런 거 풀지만 그래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 식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으로 또 다른 것도 설명이 돼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이 식 설명하는 거야.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을 완전 중화하기 위한 조건. 자, 완전 중화 조건이 뭐냐라는 거야. 완전 중화 조건이 뭐지? 수소 이온수와 무슨 이온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수산화 이온수가 같다라는 조건이 완전 중화 반응이잖아. 우린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수소 이온수와 수산화 이온수가 완전히 같을 때가 중화점인 거지. 그 중화점을 식으로 세워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는 거야. 굳이 이 식 안 써도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해볼게. 잘 봐. 나 봐야지. 됐어? 염산. 됐니? 0.1몰. 염산 0.1몰. 얼마 할까? 밀리리터로 그냥 할게. 0.1몰의 염산. 밀리리터로 하자 그냥. 10ml HCl 염산이 있어. 됐어요? 근데 봐라. 염산이 아니라 황산 0.1몰 10ml 황산이 있어. 황산이 있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수소 이온수는 같아? 잘 봐. 우린 이온수를 구할 때 몰 농도는 부피분의 됐어? 이온수지. 또는 입자수라고도 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몰 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몰 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이온수가 다이렉트로 안 나와.
됐니? 우리가 이온수분의 부피분의 됐니? 저 몰농도는 부피와 몰농도인데 그걸 곱하면 사실은 뭐가 나와? 그 분자의 몰수가 나오는 거야. 분자수가 나오는 거야. 분자수가 나오는 거야. 분자수.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을 곱하면 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한 분자 있는 거야. 한 분자. 밀리리터는 생략하고.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분자는 한 분자 있는 거지. 분자수는 같은 거지. 근데 분자수는 같은데 얘를 한 분자를 이온화시키면 수소이온 하나 나올 때 이제 염화이온 하나 나오겠지. 얘는 수소이온 몇 개 나와? 2개 나올 때 황산이온 몇 개 나오는 거야? 황산이온 2개가, 황산이온 이가가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중화 반응은 이온 수비가 1대1이지 얘네들의 분자 수비가 1대1이 아니라고. 그럼 이 이온수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그 이 이온수 어떻게 구했어 아까?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했지. 그래,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한 분자에 수소이온 하나 나오는데 얘는 한 분자에 수소이온이 2개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일가산. 얘를 뭐라 그래? 이가산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가수를 곱하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수를 곱하고 몰 농도 곱하기 부피면 NV는 뭘 구한 거야? 이온수를 구하는 식이더라 라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야. 전체 이온수 어떻게 구해? 몰 농도 곱하기 부피에다 가수를 곱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구하니까 이게 수소이온수?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면 누구의?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를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수산화이온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산화이온수하고 수산화이온수가 같을 때가 뭐가 돼야 돼? 중화점이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화점을 찾는 식을 굳이 구하라고 한다면 NMV는 NMV다, NMV는 NMV다. 굳이 구하라는 건 이렇게 낸다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로 푸는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와. 이런 걸로 푸는 문제는 무슨 안 나오는 거야. 아까 우리가 풀었던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또 알아는 둬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온수 비가 1대1일 때 중화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온수는 어떻게 구해? 가수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된다고. 그걸 굳이 얘기하면 NMV는 NMV일 때 중화점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이야. 알아는 둬야 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쓰기도 하고 알아는 둡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러 갈 거라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책에 있으니까 해보면 이런 거지, 연습하기. 그러니까 얘 지금 뭐야? 염산 0.1몰, 부피 100ml. 근데 가수가 1가. 그러니까 요 곱하기 요 곱하기 1가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수가 0.01몰이래. 그럼 얘도 중화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얘 몰농도가 0.1몰이래. 그럼 부피가 얼마? 100. 얘도 근데 1가. 그러니까 곱하기 1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0.01몰. 그러면 수소이온수가 0.01몰게, 수산화이온수도 0.01몰게. 그러면 거기가 중화점이더라 라는 거죠. 자, 책은 많이 넘어갈 거야. 여기 선생님이 안 푼 것 중에서 되게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수능에 나왔던 문제는 아직은 한 방에 설명이 안 돼서 그래. 너희들이 나중에 익숙해진 다음에 자, 여기 할 거야. 지금 NMV는 NMV를 알아. 그럼 우리는 이제 중화적정을 배울 거란 말이야. 중화적정도 말은 어려운데 굉장히 쉬워. 말은 어려운데 굉장히 쉬운 거야. 중화적정이 뭐야? 잘 봐. 중화적정부터 봐. 됐어요? 말은 겁나 어려운데 내용은 쉽다고. 중화적정이 뭐냐 하면, 됐니?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위해서 농도를 모르는, 잘 봐.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를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으로 중화시켜서 그 미지의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찾아내는 거야. 다시 우리는 잘 봐. 우리는 방금 전에 수소이온의 양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을 때 중화된다는 걸 알았지. 됐니? 그럼 중화적점이라는 건 내가 정확하게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아는 놈 용액을 하나 있다면
내가 미지의 용액인 수산화이온, 염기성 용액이 미지의 용액의 염기성 용액이라면 알고 있는 용액과 미지의 용액의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수가 같을 때가 중화점이니 그 중화점을 찾는 실험을 통해서 미지 용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 알겠니? 그걸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하는 거야. 아주 쉽잖아. 그러니까 두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이온수가 같을 때 반응해. 하나는 내가 농도를 정확하게 알아. 하나의 농도를 몰라. 그럼 알고 있는 용액을 이용해서 모르는 용액에 뭘 찾아낼 수 있어? 농도를 찾을 수 있어. 그 실험을 우리 뭐라 그래?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표준 용액 뭐야? 하나는 용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용액을 모른다 그랬지? 그 하나의 용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다시 표준 용액 뭐야?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중화적 실험하겠지? 잘 봐. 여기에 막 실험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게 나오고 그래. 됐니? 졸라 쉬운 거야. 됐니? 봐봐. 저 실험을 하기 전에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야. 잘 봐. 중화적정, 뭐야? 중화반응은 수소이온수와 수산화이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근데 봐라. 앞에 N은 뭐야? 가수야. 그럼 가수는 자동으로 주어줘야 되잖아. 그 용액이 뭔 줄만 알면 나는 가수가 몇 가지인지 아니까. 알겠습니까? 잘 봐. 어떤 실험할 건지. 중화적정 실험을 한다는 건 두 놈의 중화점이 같을 때까지 실험해서 그 놈의 농도를 찾기지. 근데 봐. 얘가 표준 용액이래. 표준 용액이야. 표준 용액. 얘가 표준 용액이야. 그럼 나는 얘 농도를 알고 있다는 거지. 표준 용액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얘야. 요게 미지 용액이야. 미지 용액. 미지 용액. 미지 용액의 뭐야? 몰수. 얘를 찾아내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실험에서 뭘 실험하면 되겠어? 그지? 표준 용액에서 사용한 부피와 그 미지 용액의 부피만 알아내면 될 거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농도를 모르는, 잘 봐야 돼. 내가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부피를 측정해. 아,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부피를 측정해. M2. 내가 농도를 알고 있는 애를 떨어뜨려서 부피를 측정해. 됐니? 여기서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그래서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의 부피, 미지 용액의 부피 B만 찾아내면 결국에 나는 얘의 미지 용액의 뭘 알 수 있는 거야? 농도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험이 복잡해?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니야. 너무너무 쉬운 실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지 용액의 부피를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으로 뭐 하는 거야? 내가 중화시켜서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의 부피가 얼마 들어갔는지만 알면 되는 거네. 그게 실험이야. 그 실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지. 됐습니까? 자, 빨리 간다. 중화적정하는 실험. 봐. 아, 너무 쉽잖아. 어떤 실험할 건지 알지? 자, 간다. 농도를 모르는 염산이야. 아, 미지 용액이 염산인가 봐. 농도를 모르는 염산에 부피를 꺼내. 그래서 어디에다가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떨어뜨려 놨어.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삼각 플라스크에 떨어뜨렸으니까 뭘 측정할 수 있어? 염산의 부피, 미지 용액의 부피가 측정된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페놀프탈렌 떨어뜨릴 건데 페놀프탈렌은 뭐 하는 놈이야? 산성의 염기성에서 반응하는 건데 산성에서는 반응 안 하고 중성에서도 반응하지 않죠? 어디서만 반응해?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이 되는 지시약이다. 염기성에서 붉은색 되는 지시약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쉽잖아. 수산화나트륨이야. 0.1몰이래. 뭘 알고 있는 거야?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염기성 용액이지. 걔를 조금씩 떡떡떡떡 떨어뜨려.
뭘로 떨어뜨릴 거냐면 뷰렛이라는 거야. 이 실험 도구는 얘는 깔때기고요. 얘는 뷰렛이고요. 뷰렛은 요 밑에 있어. 그림 이렇게 돼 있겠지. 요렇게 생겨서 여기까지 용액을 채운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야 돼? 꼭지가 있어. 이렇게 꼭지가. 그러니까 꼭지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아래로 쭉 떨어지겠지. 그러면 여기 있던 수산화나트륨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뭘 찾을 수 있어? 처음 있었던 눈금하고 나중에 있었던 눈금하고 차이가 나오겠지. 그럼 이 눈금 차이를 읽으면 뭘 알 수 있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얼마 들어갔는 줄 알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실험 도구 이름 묻는 문제가 가끔 있어서 그러니까 뷰렛으로 이렇게 쭉쭉쭉 떨어뜨리는 거야. 그 뷰렛으로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다가 됐니? 떨어지다가 아까 내가 뭐 떨어뜨려 놨지? 페노프탈렌 용액 떨어뜨려 놨지?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 딱 되는 그 순간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이 딱 되는 그 순간은 사실은 염기성이겠지만 그 순간 딱 뭐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중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니? 아주 쉬운 거지. 그래서 중화적정 실험이었습니다. 됐어요? NMV는 NMV다. 이 문제 할 거야. 여러분들 학교 시험은 얘만 나와.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굉장히 쉬운 거야. 자, 질문 갑니다. 하나 봐. 식초 속 아세트산의 함량 구하기야. 식초 속에 아세트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초는 아세트산 수용액이야. 식초는 아세트산 수용액이야. 물에다 뭐 탄 거야? 아세트산 탔다는 소리도 알겠니? 그래서 지금 뭘 알아보겠다는 거야? 아세트산의 함량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즉 아세트산의 농도를 알아보겠다는 소리야. 아세트산의 농도를. 그러면 저 식초는 지금 무슨 농도야? 미지용액인 거지. 됐어요? 식초는 미지용액이다. 자, 실험 해볼게. 이거 한 번만 하면 되게 쉬운데 혼자 하려면 됐다 복잡하고 어려워 실험이. 근데 되게 쉬운 거란 말이야. 해볼게. 식초 500ml 식초 한 병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10ml를 꺼내. 자 식초 얼마 꺼냈어? 10ml를 꺼냈다. 그래서 피펫을 꺼내서 100ml P+Q에다 넣고 증류수를 넣어서 10분의 1로 농도를 물켰어. 아주 중요한 거야. 됐니? 여기다 썼다가 봐봐. 식초가 10ml 들어왔어. 1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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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가 10ml 들어왔다고. 됐어요? 근데 여기다 물을 벗어 100ml로 만들어버렸어. 100ml로 만들어버렸어. 됐니? 그럼 식초가 10ml인데 물을 벗어 100ml로 만들었으니까 농도를 몇 분의 1로 물킨 거야? 10분의 1로 물킨 거야. 10ml를 100ml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요걸 굉장히 중요시한 거야. 아, 10분의 1로 물켰어, 농도를. 그 이유는 왜 그러겠어? 식초의 양이 너무 어때? 농도가 진하면 들어가야 될 수산화나트륨의 양이 어때야 되겠어? 많아야 되겠지. 얘를 중화적정하려면 얘 농도가 너무 진하면 됐니? 수산화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럼 부피 플러스라든가 장비들이 더 대형화될 수 있겠지. 또는 얘 농도가 진하면 부피를 같은 양을 쓰려면 수산화나트륨도 어때야 돼? 농도가 진한 걸 써야 돼. 근데 실험실에서 수산화나트륨 진한 농도를 쓰면 어떻게 돼? 아, 위험해. 됐니? 이따가 수산화나트륨 뭐 스포이드로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릴 텐데 수산화나트륨 농도가 진하면 어떻게 돼? 막 실험하다 떠들고 막 까분 애들 있지. 야! 수산화나트륨이다! 하고 쭉 뿌려버리면 염기성은 무슨 특징이 있어? 단백질을 녹여 친구들한테 이야 수산화나트륨 알겠니? 큰일 나. 다 녹아. 눈에라도 들어가면 어마무시 위험해. 그래서 실제로는 농도가 매우 묽은 수산화나트륨을 써야 돼. 알겠니? 실험실에선 강한 수산화나트륨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묽은 수산화나트륨을 쓰기 위해서 식초도 묽게 만든 거야. 10분의 1로. 물켰다. 그럼 여기 10분의 1로 물킨 수산화나트륨 얼마 있어? 100ml가 있는 거야. 그럼 다 됐잖아. 자, 얘는 농도 얼마야? 미지야. 부피는 얼마야? 100이야. 됐잖아. 그럼 나는 이제 두 번째 얘를 정확하게 뭘 알고 있어? 농도를 알고 있는 수산화나트륨을 떨어뜨린 거지.
표준 용액이야. 그래서 얘를 내가 갖다 때 똑똑똑똑 떨어뜨리겠대. 0.1몰의 NaOH 정확하게 농도를 알고 있는 애를 떨어뜨릴 거야. 똑똑똑똑똑똑똑 떨어뜨릴 거야. 여기다 뭐 떨어뜨려 놨어?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려 놨어. 그러니까 산성에서 무색이고 염기성이 되는 순간 중성이 될 거야. 알겠니? 염기성이 되는 순간 중성이 될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 됐니? 염기성이 되는 순간 붉은색이 될 거야. 그때까지 똑똑똑똑 떨어뜨릴 거야. 수산나트륨을 쭉 떨어뜨리자. 그 다음에 붉은색이 되는 그 순간 꼭지를 딱 잠근다. 그리고 수산나트륨의 부피를 측정한다. 뒷장이 있겠죠? 그래서 수산나트륨이 측정될 때까지 부피를 측정했는데 여기 있네요. 됐니? 중화적정에 들어간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얼마래? 20ml가 들어갔대요. 뭐 그다음부터는 산수네요. 자, 수산화나트륨 얼마가 들어갔어? 20ml가 들어간 거죠. 자, 간다. 얼마 있었어? 식초의 몰 농도는 몰라. 근데 식초가 얼마였어? 100ml였어. 가수는 일가였어. 일가 생략한 거야, 내가. 됐니? 근데 내가 중화적정에 쓴 수산화나트륨 가수는 일가였고 몰 농도는 얼마였어? 몰 농도 0.1몰 농도였나? 0.1몰 농도였지. 그 다음에 부피는 얼마 들어갔어? 20ml 들어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끝났잖아. 계산하면 되죠. 됐어요? 이게 얼마야? 됐어요? M. 그럼 100분의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네요. 100분의 2가 돼야 되겠죠. 몰 농도는. 됐니? 그럼 몇 몰짜리야? 0.02몰짜리지. 그러면 요 식초는 얼마짜리야? 100분의 2몰짜리지. 근데 안 끝났어. 아까 우리가 얘를 얼마 했지? 아까 10분의 1로 묽혔지. 그러니까 진짜 식초는 얼마짜리였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여기서 10배 하면 되겠지. 그럼 곱하기 10 하면 되지. 됐어요? 그러면 이 식초는 얼마짜리야? 0.2몰 농도짜리겠네. 저 식초는 0.2몰짜리야? 이걸로 끝난 거야. 뭐 얼마나 쉬워. 다 됐잖아. 그러니까 중화적정 실험은 너무나 단순한 거야. 머릿속에 뭐만 알고 있으면 돼. 미지 용액을 농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으로 됐니? 실험하는 거야. 결국엔 반응 부피 비만 알면 되는 거야. 끝! 자, 간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좀 더 나가. 조금 더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저 아세트산 용액이 0.2몰짜리였구나 라는 거지. 그럼 0.2몰짜리래.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겠지. 아세트산은 몇 퍼센트냐고 묻는 거야. 몇 퍼센트냐고 묻고 아까 식초가 500ml라 그랬었지. 그럼 그 500ml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은 얼마냐라는 거지. 자, 간다. 얘 몰 농도가 아까 얼마였지? 0.2몰이었지. 0.2몰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0.2몰 농도짜리면 1리터에 0.2몰 들어있다는 소리잖아. 다시 몰 농도를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몰 농도의 뜻을 알자고. 몰 농도가 무슨 뜻이야? 1리터에 들어있는 몰수. 그럼 얘가 0.2몰 농도야. 그럼 1리터에 0.2몰 들어있지. 근데 식초는 아까 얼마짜리였어? 500ml짜리였잖아. 0.5리터짜리. 그럼 몇 몰 있어야 돼? 0.1몰 들어있는 거죠. 그 0.1몰. 너 식초에 들어있는 양은 0.1몰 들어있어야 돼. 근데 얘 몰 질량, 분자량이지. 1몰이 60g이래. 1몰이 60g이래. 근데 아까 몇 몰 들어있다 그래서? 0.1몰 들어있다 그랬었지. 몇 그램 들어있는 거야? 6g 들어있는 거야, 6g. 뭐 산수가 좀 이상했다? 이게 왜 500에 들어있는 0.5, 쏘리, 미안해. 그러니까 0. 얼마였어? 0.1몰이 아니라 0.5몰인가 본데? 아까 어디 산수 틀렸냐? 아까 어디 산수 틀렸나 보다. 어디 산수 틀렸을까? X 0.1몰이 10분의 그 0.1몰인가 본데? 아까 어디 산수 틀렸냐? 얘 20ml 맞았고 아까 얘 20. 쏘리. 미안해. 멍청아. 아까 됐지? 선생님 아까 실험 하나를 땡까 먹었어. 실험 하나 땡까 먹었어. 자, 간다. 내가 무슨 실험 하나 땡까 먹었어? 왜 그 땡까 먹었지? 쏘리. 자, 간다. 바보야. 아까 내가 여기다 식초 얼마 넣었지?
10ml 넣었대요, 식초를. 됐니? 그래갖고 여기다 물 부어갖고 얘를 몇 ml로 만들었지? 100ml로 만들었지. 얘 100ml로 만들었잖아. 그 농도를 몇 분의 1로 했지? 농도 몇 분의 1로 한 거야? 10분의 1로 물 켰지? 10분의 1 물 켰어. 그 다음에 얘를 중화적정 실험했어. 가 아니야. 왜 얘를 중화적정 실험하지 않냐면 100ml를 중화적정 실험하려면 여기 들어가야 될 뭐의 양이 너무 많아. 수산화나트륨의 양도 너무 많아. 알겠니? 그러니까 시료의 양이 너무 많으면 물질을 넣어야 될 양도 너무 많아. 알겠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실험 하나를 땡까 먹었네. 그러면 여기에 실험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뭐야? 이 10분의 1로 물킨 이 용액에 조금만 덜어내. 얼마로? 20ml로. 그래서 내가 조금 덜어냈어. 얼마로 덜어냈어? 20ml로 덜어낸 거야. 이렇게 덜어낸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하지. 요 100ml를 중화적정할 게 아니라 내가 20ml로 중화적정한 거지. 이때 얘하고 농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농도는 안 바뀌어. 알겠니? 농도 변화는 없어. 알겠니? 그 농도 변화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누굴 집어넣어? 0.1몰의 NaOH를 집어넣는 거지. 몇 미리 넣었어? 20ml 넣었더니 중화된 거래. 얘 20ml 넣어서 중화된 거야? 그러면 얘를 20ml짜리를 20ml로 중화했으니까 NMV는 NMV 안에 봐도 얘네들은 농도가 뭐야다는 걸 알 수 있어.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얘 수산화나트륨의 농도, 염산이었지? 염산의 농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0.1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근데 얘를 아까 했지,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럼 얘를 몇 배 물 킨 거야? 10배 물 켜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 식초의 농도는 얼마짜리야? 실제 식초의 농도는 1몰짜리였겠지. 그래서 CH3COOH 식초의 농도는 얼마짜리였어? 1몰 농도짜리의 식초였던 거야. 1몰짜리였던 거지. 1몰짜리였어. 아까 우리가 실험에서 아까 덜어내기 생략 하나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1몰짜리니까 얼마야? 1리터에 몇 몰이었어? 1몰 있는 거지. 1리터에 1몰 있는 거지. 근데 아까 식초는 몇 리터짜리 식초였어? 500ml짜리 식초였지. 식초가 500ml짜리 식초였대. 됐어요? 그러면 1리터에 1몰 있으니까 500ml면 몇 몰 있어야 되겠어? 0.5몰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어야 되겠지. 0.5몰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얼마야? 60이죠.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60을 해버리면 저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그람 수는 몇 그람? 30g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지. 그람 수는 30g. 됐니? 진짜 치사한 건 뭐까지 물어봐? 이 문제에서 이렇게 실험해놓고 그렇지. 퍼센트 농도까지 물어봐. 그러면 이 식초는 우리 생활 속에서는 퍼센트 농도를 쓰니까 몇 퍼센트짜리 농도야? 그래서 몰 농도는 뭐분의 퍼센트 농도씩 알아야 돼. 여기서 또 한 번 써먹으니까 뭐분의 분자량분의 10 A 요걸 구하라지. 그 다음에 D 밀도 주어졌어. 문제상에 1로 주어졌어. 됐습니까? 근데 얘 농도가 아까 얼마짜리였어? 1농도짜리였지? 이렇게 농도가 1짜리였어. 몰 농도가. 됐니? 그럼 계산상으로도 하니까 퍼센트는 몇 퍼센트짜리야? 6%짜리였습니다. 이렇게. 쌤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이 실험 문제가 계속 나올 건데 굉장히 쉬운 거야. 자, 뭘 알면 중화적정의 뜻을 알면 매우 쉬운 거야. 근데 우리가 중화적정이 뭔지 모르고 이 실험에서 뭘 측정해야 할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중화적정까지가 이번 단원 마무리 수업인데요. 문제를 못 풀어드렸네요. 이건 여기 뒤에 있는 문제는 똑같은 거야. 이 뒤에 있는 문제는 똑같단다. 우리 전번에 푼 거 이거 됐어요. 중화적정 문제를 좀 못 풀어줬는데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